국제 시험은 그냥 안 보고 제가 복습을 그냥 해드릴게요. 여러분 복습 안 하셨잖아요. 제가 강제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유동자산 하고 있고 그 중에 당좌자산을 하고 있어요. 일단 배울 때 레벨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상위 그룹은 자산이에요. 맞죠? 그 밑에 자산 비유동 그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그 머릿속에 그릴 수 있죠? 자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내려와요. 그 중에 유동자산에서 첫 번째 또 하위 당좌자산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그러니까 3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디쯤 있는지는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밑에는 재고자산이 있는데 얘는 아직 안 했고 지금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재고자산 빼고 나머지이기 때문에 주제가 좀 일관되지 않다 그랬어요 처음에. 그래서 얘네들을 좀 구조화를 시키니까 현금화가 빨리 되는 순서대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 배웠던 게 현금. 근데 원래 현금에서 수표를 배워야 되는데 아직 그건 하지는 않았고요. 네, 여기서 현금 과부족을 했죠 그냥. 현금이 과하다 부족하다. 기억나세요? 현금 과부족의 이슈는 뭐가 있었냐면 얘는 12월 31일까지만 쓰는 거예요. 현금이 안 맞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린 12월 31일에 보고를 해야 돼. 근데 저 돈 안 맞아요. 자랑할 사항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원인을 알든 모르든 12월 31일에 없애야 돼요. 맞죠? 근데 원인을 알면 그 해당 내용, 해당 계정 과목으로 바꿔주고. 근데 원인을 몰라. 그래도 잡손실, 잡이익으로 회계 처리를 해서 얘를 없애줘야 되죠. 근데 얘는 12월 31일이 제삿날이라고 했죠. 자, 이게 첫 번째 주제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단기매매 증권이었어요. 단기매매 증권은 현금은 아니지만 팔면 바로 팔리죠. 두 번째가 단기매매 증권. 원래 분류로는 단기 금융상품 쪽으로 가는데 걔는 그룹이고요. 그 중에 뭐 정기예금, 정기적금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걔는 주류는 아니에요 시험에서. 그건 그냥 세무 1급에서 가끔 나왔고 주류는 단기매매 증권. 근데 얘는 반드시 매도가능 증권이랑 같이 비교해야 되죠. 구조가 비슷해요. 취득, 평가, 처분. 취득, 평가, 처분. 그래서 취득과 평가가 둘이 달랐죠. 매도가능 증권은 원칙. 취득 부대 비용을 더한다. 매도가능 증권은. 평가는 자본으로 한다. 수익 비용 아니죠. 안 팔았으니까. 근데 단기매매 증권은 단타를 칠 거니까 살 때 수수료 비용을 빼버려.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평가만 해도 판 것처럼 처리를 해버리죠. 수익 비용으로. 그런 거 배웠어요 지금. 맞죠? 이거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잘 안 되죠. 원래 복습을 배우고 바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공부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공부 방법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학습을 하고 복습을 하잖아요. 근데 이 복습의 전제는 뭐냐면 내가 한번 머리에 들어온 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은 머리를 이렇게 스쳐 지나간단 말이죠. 그럼 이건 복습이 아니라 뭐지? 재학습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습 시기를 놓쳐서 재학습으로 가요. 그러면 복습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처음 배우는 거랑 똑같은 시간을 들여야 돼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근데 딱 배우자마자 바로 딱 오늘 이거 배웠다 이렇게 딱 정리하잖아요. 그럼 이제 복습할 때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이런 식으로. 근데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돼요. 복습을 그때그때 딱 잘 해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 배워야 될 게 채권이죠. 채권. 제 거 프린트 좀 갖고 올게요. 잠깐만요. 저번 시간에 채권이 외상표 그려드렸죠. 외상. 그 외상해서
그림 기억나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머릿속에 이미지화 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글자가 머리에 잘 안 들어오는 이유는 검은색, 흰색이라서 그래요. 흰색은 종이, 검은색 글씨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림처럼 만들고 색깔도 넣고 이렇게 해야 잘 외워져요. 실제로.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 위치로 좀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러니까 몇 페이지까지는 모르는데 그 오른쪽 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보면은 대충 그쪽에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외우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표를 그려드렸던 거예요. 네 개 기억나죠? 영업, 비영업, 부채, 자산. 사는 거, 파는 거. 사는 건 외상하면 부채잖아요. 팔아야 외상을 주면 자산이 되지. 뭐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우리 영업이 원재료, 상품, 원재료, 상품 사고 외상하면 외상매입금, 지급업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미지급.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했었죠. 원재료 상품 아닌 걸 사면서 어음을 지급했다 하면 지급어음을 쓰고 기분 좋게 틀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죠? 그러니까 계속 건드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자산은 상품 매출, 제품 매출. 그러니까 원재료는 제품 매출이 되고 상품은 상품 매출이 되겠죠. 걔는 외상 매출금 받으러 돈을 받으러 그 외에는 미수금 이렇게 해놨죠. 복습 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별로 안 걸려요 복습하는데. 왜냐면 솔직히 여러분 배운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진도를 빨리 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해라는 과정이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앉아서 제 말 듣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하기가 힘드니까 제가 이해를 시켜주느라 시간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럼 들으면서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과정이 공부예요. 그걸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하면은 저만 계속 복습하는 거예요. 저만 제일 잘하잖아요. 나만 맨날 복습하고 난 안 보고도 막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채권인데, 채권은 청구권이라고 했죠. 그래서 금전 채권, 비금전 채권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그 좀 공부를 입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저번에 표 그려드린 거 있잖아요. 걔는 키워드가 외상이에요. 맞죠? 외상을 내가 하면, 외상을 주면 저렇게 되겠구나. 부채, 자산, 영업, 비영업. 그럼 외상 키워드 잘 잡아야 돼요. 채권은 청구권이죠. 그러면 청구권이랑 외상이랑 똑같나요? 그건 아니지. 외상을 주면 채권이 생기죠. 맞지? 야, 내가 물건 일단 줄 테니까 돈 다음 달에 꼭 줘 하면 채권이 생기죠. 그 상관관계를 이해하셔야죠. 외상은 일상적으로도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채권은 좀 덜 쓰잖아요. 근데 외상이라는 그 이슈 있잖아요. 그 이후에 채권이 생기는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상이라는 일이 있어야 채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채권, 누구한테는 채무겠죠. 그러니까 이 채권을 유발하는 원인이잖아요. 외상은 그런 거였죠. 자, 그럼 이제 채권 분류를 보는 거예요. 채권은 금전채권, 그 다음에 비금전채권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상관관계 아시겠어요? 외상은 원인, 그 이후에 나오는 게 채권의 종류, 금전채권, 비금전채권. 그러면 외상 이후에는 금전채권이 생기겠죠. 맞아요? 내가 물건을 줬어. 100만 원어치. 그럼 내가 얘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돈 내놔 이거지 뭐 다른 거 해줘 이러진 않죠. 근데 여러분은 이 학원에 결제했을 때 돈을 원했나요? 환불해주세요. 이게 목적이 아니죠. 빨리 수업 내놔 수업. 그럼 그건 금전채권이에요? 비금전채권이잖아요. 회계에선 거의 금전채권이 나오겠죠. 근데 비금전채권이 무조건 없냐? 그건 또 아니겠죠. 근데 주류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런 관계고요. 그러면 여기에다 계정광고를 넣어볼게요. 자, 금전채권에 뭐가 있니? 하니까 첫 번째 매출채권이 있대요.
매출채권. 자, 매출채권 파란색으로 썼죠? 계정 과목이요? 아니죠. 어떤 느낌이냐면 그 예시를 들어볼게요. 저는 공부할 때 그 주제를 하나 배우면은 반드시 예시를 찾아 넣어요. 저는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해요. 노트 있잖아요. 노트 양쪽 왼쪽 오른쪽. 그럼 저는 왼쪽만 쓰거든요. 여기에 개념 정리해요. 그러니까 뭐 노트 정리도 잘 안 하긴 하는데 만약 해야 되면 개념 정리를 해요. 키워드 막 적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자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뭐 당좌자산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 목차를 만들어요. 목차 정도예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을 비우는 이유는 예시를 적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좌자산의 현금 과부족 있잖아요. 그럼 현금 과부족 대표 문제를 하나 써. 그럼 이제 현금 과부족 하면 그 문제가 생각나면 돼요. 알겠어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게 제일 효율적이잖아요. 방금 책 다 보고 있을까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책을 다시 안 보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요. 아니면 머릿속에라도. 왜냐면 진짜 방법을 모르면요. 제가 맨날 강조하죠. 기억이 안 남으면 안 배운 거라고. 항상 생각해봐요. 이거 1년 뒤에 남을까? 가만히 있으면 안 남겠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력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여러분 선택 아닙니까? 근데 전 방법은 알려주겠다고. 근데 맨날 옆에 따라가서 오늘도 복습해드릴게요 그럴 순 없잖아요. 여러분이 영상 맨날 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방법을 알려준다고. 고기 잡는 법을. 고기를 잡아주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채권이 있고 이 안에 계정 과목 있죠. 외상매출금, 받으러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시는 뭐냐면 사장이 우리 사장님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야 우리 지금 매출채권 얼마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검색해야겠죠. 그럼 매출채권 이렇게 검색해요.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을 검색합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 얼마 있고 받으러움 얼마 있습니다. 그럼 합친 금액이 매출채권이죠.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그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통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은 회계를 몰라. 보통 관심 없죠, 잘. 뭐 관심 있는 분도 있지만 잘 없잖아요. 영업하느라 바쁘잖아요, 보통. 그럼 여러분이 그 중개를 해주는 거죠. 나는 요 개념을 아니까 설명해 주는 거지.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미수금. 미수금도 돈 받을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제품 매출이랑 상품 매출이 아닐 뿐이지 돈으로 받고 싶죠? 다른 걸 팔았을 뿐이잖아요. 돈 내놔 이거잖아요. 그러면 미수금도 매출채권 맞죠? 요렇게 되는 거죠. 요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외상에 있는 애들 다 나왔죠. 그러면 반대편으로 가면 매입 채무랑 미지급금이 있겠네요. 그건 그냥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자 그럼 비금전 채권은 뭐냐? 외상에는 없죠. 왜냐면 외상의 결과물은 항상 금전이니까. 맞아요. 그러면 비금전 채권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 계정 과목으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급금이죠. 선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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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 자산이랑 부채 쪽은 그래도 좀 수월하거든요. 배울 때. 자산과 부채 느낌을 좀 보면은 요 가닥을 좀 잡아보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은 일단은 내 거, 이미 내 거. 그러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물건 자산이에요. 물론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아무도 탐내지 않는 거는 자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기 같은 건 자산이 될 수 없죠. 자산은 그 가치가 없으니까. 그럼 내 거 포함하고 여기다가 미수가 있고 선급이 있어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게 편합니다. 내 거에 미수, 선급. 무슨 뜻인지 볼게요. 미수 안일미 받을 수. 아직 안 받았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게 포인트가 앞에 뭔 말이 숨어 있냐면 받아야 되는데
숨어있죠. 받아야 되는데 미수.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았다고. 그럼 받을 참이죠. 그러니까 자산이지.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았으니까. 맞죠? 두 번째 선급. 이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학원 다닐 때 이거 학원이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선불로 내잖아요. 선불로. 그럼 여러분은 선급한 거죠. 그럼 이제 학원 와가지고 야 멘토 일로 와봐 빨리 나 수업 듣게 해줘 할 수 있죠. 채권이 생겼죠. 채권 생겼죠? 선급했으니까 자산이 생긴 거죠. 먼저 됐으니까 빨리 갖고 와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자산이지. 그러니까 약간의 권리죠. 권리. 근데 권리도 자산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미수, 선급 요게 회계에선 핵심이야. 우리는 이건 생각 잘 안 하잖아요. 회계에선 이걸 생각한다고. 미수랑 선급까지. 그러니까 요 개념을 알아놓으면 편하고. 자, 그럼 반대로 가볼게요. 개념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미수는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죠. 그럼 쟤가 어쨌단 소리죠. 쟤가 줘야 되는데 뭐 빨리 생각해봐요. 내가 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지? 쟤가 줘야 되는데 안 줬으니까. 그럼 얘는 뭐겠어요? 미지급이겠지. 너가 미지급이니까 난 미수지. 그럼 너는 그 부채지. 부채. 너 나한테 줘야지. 난 받을 거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자연스럽게. 이게 암기입니까? 난 안 받았어. 그럼 넌 안 줬지. 이건 이해잖아요. 당연한 거죠. 부채 받잖아요. 자, 그럼 선급 반대. 내가 먼저 줬어요. 내가 먼저 줘버렸어. 그럼 학원, 여러분은 선불로 줬잖아요. 그럼 학원은 어떻게 해? 먼저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랑 입장차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와가지고 야 빨리 수업 듣게 해줘 할 수 있죠. 근데 학원은 네 듣게 해드리겠습니다. 의무가 생기죠. 그게 부채지. 의무니까. 그럼 얘는 뭐겠어요? 먼저 주면, 내가 먼저 주면 얘는 먼저 받아야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계 포인트는 제로섬이죠. 제로섬. 합치면 0이죠. 그러니까 네가 줘야 되니까 난 받을 거고, 내가 줘야 되면 너는 받겠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는 소리예요. 맞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놓으면 되게 편해요. 진짜 개꿀. 하지만 안 하겠죠? 네, 뭐 그러면 자산은 이미 내 거 플러스 받을 거 먼저 준 거. 그러니까 여기 그것도 포함돼요.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도 1년치를 한 방에 내니까. 보험료는 원래 한 방에 내잖아요. 그래야 보험이지. 그럼 내가 1년치를 딱 내면은 자산인 거예요. 그럼 그냥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1년치 딱 내면은 이게 1년 동안 뭐 보험 혜택 받지 뭐. 그렇죠. 이게 자산이라고. 권리가 생기니까. 그럼 보험회사는 뭐겠어요? 부채지. 걔네들은 부채를 쌓아놓고 작업을 하는 거죠. 부채를 쌓아놓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채가 수익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채가 수익으로 바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학원으로 해봅시다. 여러분이 뭐 만약에 수업료 60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럼 1시간에 10,000원꼴이잖아요. 그럼 하루에 2시간 지나잖아요. 그럼 여러분한테는 처음에 60만 원 내면 그게 자산이죠. 60시간 들을 권리니까. 그럼 하루 2시간 듣고 갔죠. 그럼 회사는, 여기 학원은 부채가 60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자산 2만 원 줄어들죠. 비용이 돼요. 썼으니까. 그 다음에 학원은 부채 2만 원이 없어지겠지. 그 수익이 된다고. 왜? 제로섬이니까. 여러분은 썼고 걔는 벌었고. 딱 아다리가 맞게 돼 있어요. 무조건. 알겠죠? 그러니까 왁구를 짜놓고 시작하면 되게 편하지. 아, 줄 놈이 있으면 받을 놈이 있겠군. 버는 놈이 있으면 쓰는 놈이 있겠군. 뻔하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비밀인데 어차피 공부 안 하실 거니까 다 알려드릴게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따로 배우는 이유는 결국 나중에 조합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레고 같은 느낌이죠. 하나씩 모여가지고 막 어디에도 갖다 붙는 거야.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자산, 부채, 자본이 한 덩어리고 수익, 비용이 한 덩어리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산은 비용이 돼요. 맞죠? 여러분이 학원비를 냈을 땐 자산이었지만 2만 원씩 비용 처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써버렸으니까. 그럼 학원은 부채로 시작했지만 여러분이 쓴 돈이 수익이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하죠. 이렇게 아다리가 딱딱 맞는 겁니다. 그러면 또 생각해봐요. 그러면 채권은 뭐예요? 채권은 여기다. 채권 자산이잖아요, 지금. 내 거예요? 미수예요? 성급이에요? 미수지. 물건은 줬는데 아직 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딱 구조화가 되면 제일 좋은데 저는 잘 돼 있는 것 같죠? 여러분만 하시면 되는데 네. 최대한 제가 아는 대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원래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같은 돈으로 인터넷 강의 듣는 게 훨씬 퀄리티 높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전국구로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동네 학원 온 거 치고 이제 저를 만난 건 좀 다행이긴 하죠. 어떤 면은 나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전 진도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먼저 시키잖아요.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채권. 그러면 이거 선급금 있죠? 이게 뭐냐? 선급금은 계정 과목인데 먼저 돈을 준 거. 이게 계약금이에요. 계약금. 이거 실제도 실제 계약금.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뭐 예약 그런 거 있잖아. 프리오더 같은 거. 그러니까 막 인기 많은 거 사려면 미리 결제해놓고 기다려야 되는 것들도 있지 않나? 뭐 아이폰 같은 게 그러나요? 아니 뭐 자동차 같은 것도 그렇지. 그래서 포르쉐 같은 거 있잖아요. 포르쉐 같은 차들은 계약을 하면 한 1년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는 사람이 많아요. 중간에 취소해도 되니까 일단 해놔. 어차피 1년 걸리니까 기분 좋으려고. 그리고 만약에 차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바로 팔면 더 비싸요. 새 차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왜냐면 새 차는 1년 기다려야 되는데 나는 딱 왔잖아요. 그럼 바로 팔아도 약간 좀 피가 붓거든요. 뭐 그런 느낌이지. 계약금. 그럼 내가 10%를 준다고 합시다. 포르쉐 딱 2억짜리 하는데 2천 딱 걸었다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기분 좋지 않아요? 포르쉐 911 딱 계약하고 온 거예요. 2천만 원 걸고. 근데 2천밖에 없어. 취소해야겠죠? 근데 내가 계약금을 맡겼으면은 2천을 달라고 지금 2천을 번 건가요? 뭐 달라고 번 거예요 지금? 포르쉐 달라고. 그럼 이거 비분전 채권이잖아. 맞죠? 차 달라고 차. 남들보다 빨리 달라고. 그러니까 얘는 비금전 채권이지. 맞아요? 계약금을 내가 냈잖아요. 그럼 요거는 자산이긴 하죠. 왜냐면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안 돌려받아도 남들보다 차를 먼저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선급인데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다리가 맞긴 맞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입체적이지 지금. 외상하고 채권하고 채권은 금전 비금전하고 거기다가 미수선급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아프지만 요걸 이해해놓으면 엄청 좋아요. 진짜 제발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이게 이렇게까지 알려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전 사실 이 수업은 남의 강의를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긴 하는데 비슷하지 않을까? 보통 잘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비슷한 거 가르치던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알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정리를 했고 이제 문제 풀게요. 이제 머릿속에 좀 그려지죠? 항상 목차를 그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유동자산, 당좌자산에서 현금 했고 단기매매증권 했고 채권 순서대로 생각해봐요. 현금은 임의현금
주식은 지금 갖다 팔면 3일 뒤에 돈 들어오죠. 그 다음에 채권은 이게 조금 회사마다 다른데 약간 제가 알기로는 그 상도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그 채권이 그 외상이 무이자다 보니까 여러분이 외상 줬는데 막 1년 뒤에 돈 주고 그러면 거래하겠나요? 안 하겠죠.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최대? 근데 웬만하면 한 3개월 안에 결제하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 다시 거래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약간 시간차 느낌 아시겠죠? 얘는 그냥 현금. 얘는 갖다 팔면 이번 주 안에 아니면 다음 주. 얘는 몇 달 안에.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이거지. 현금이 빨리 되는 순서대로. 네, 그래서 문제를 풀어봅니다. 그러면 뭐부터 나올지 생각을 해볼게요. 24번이잖아요 지금 5페이지에 5페이지 24번 매출거래처인 희망기계의 외상매출금 650만원. 그럼 외상매출금 나왔죠. 그럼 요거는 계정 과목이에요. 왜냐면 일상 용어로서는 외상을 줬다 이러겠죠. 근데 외상매출금을 말한 게 계정 과목을 말한 겁니다. 그냥. 그렇고 그 다음에 전자어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봐봐요. 이게 일상 용어잖아요. 전자어음을 받았어요 이러지 이거 받으러음이에요 라고 하진 않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을 팔고 외상을 줬다 이러면 아 외상매출금을 썼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전자어음을 받았다 하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아 받으러음이 나오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걸 섞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구분할 줄 아셔야지.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은 빨간색 맞죠? 전자어음은 빨간색이에요? 얘는 파란색이지. 그럼 전자어음 아니 검은색으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약간 제가 분류한 느낌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규칙대로 쓰고 있는데 빨간색은 계정 과목이죠. 그 다음에 파란색은 약간 그 계정 과목을 묶어놓는 그룹 느낌이고 검은색은 그냥 일상 완전 일상. 근데 매출 채권도 일상적으로 쓰긴 하니까. 근데 뭐 검은색과 파란색은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빨간색이냐 아니냐 정도. 자, 그럼 한번 물건을 팔아봅시다. 물건을 한 번도 안 팔아봤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물건을 파는 게 지금 사실 나오면 안 되긴 해요. 프린트 위에 보면은 일반 전표 유동자산이라 돼 있죠. 그럼 또 입체적으로 또 갑니다. 우리가 거래를 하면 전표를 입력하는 거거든요. 장부에다가. 근데 그 전표가 두 개 있어요. 매입 매출 전표랑 그리고 일반 전표가 있습니다. 두 개 있어요. 전표가. 왜 두 개인지 볼게요. 첫 번째 매입 매출 전표. 매입 사는 거. 매출 파는 거. 그럼 얘는 일반 전표. 그럼 얘는 매입 매출이 아닌 거겠죠. 이 정도 구분되시죠?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를 왜 따로 적냐? 거의 모든 거래가 사거나 파는 거죠. 자, 근데 얘는 왜 구분을 하냐면 부가가치세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건 사면 부가가치세 붙어 있는 거 아세요? 영수증 보면은 VAT 또는 부가가치세 10분의 1.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밥 먹었다 하면은 만약에 8,000원짜리 밥을 먹었다 하면은 요렇게 돼 있지 않나? 뭐 이런 느낌으로 본 적 없어요? 대충 막 이상한 숫자 막 써 있잖아요. 이게 부가가치세지. 그럼 숫자가 왜 안 예쁘냐? 여러분이 먹은 밥값이 이게 100%면 이게 10%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8,000원짜리 밥을 먹으면은 8,000원이 110%인 거예요. 100%가 아니지. 안에 100%랑 10%가 같이 들어있어서 8,000원이니까.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10%라고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은데 물건값의 10%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8,000원짜리 먹으면 800원이 부가세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8,800원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8,800원짜리 밥을 먹으면 8,000원, 800원 이렇게 되겠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부가세를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 물건을 지금 팔면 매입 매출 전표에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전표 배우죠.
지금 일반준표 하잖아요. 일반준표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파는 게 나와야 돼요? 나오면 안 되지. 메인 매출 점표가 다 가져갈 건데. 그럼 그렇게 하면 우리는 메인 매출을 모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몇 개 가끔 나와요. 그래서 부가세 무시하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또 알고 계셔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회계를 배우는 게 회계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거예요. 수입과 지출. 돈이 들어왔네 나갔네. 근데 그걸 발생주의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계부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회계를 안 배우면은 수입과 지출 두 개밖에 못 써요. 맞죠? 들어왔을 때 나갔을 때. 근데 이걸 써보니까 되게 비효율적이거든. 하루에 얼마 벌었는지 하루에 얼마 썼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할 방법 없나 하는 게 복식부기. 그러니까 그걸 배워서 쓰는 거죠. 그럼 내가 복식부기를 해서 회계를 쓰면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단식부기는 수입, 지출이었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그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적어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거 맞죠? 네,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수입과 지출이라는 말을 쓴다는 게 아니고. 자, 근데 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은 돈을 벌어. 그럼 세금도 내고. 그러죠? 부가가치세도 갖다 내야 되고, 법인이면 법인세. 이제 개인 사업이면 소득세를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세금을 내는 거는 수입 지출 중에 어디예요? 지출이죠. 세금 내는 거. 그러면 세금을 내는 것도 회계에 포함되죠. 근데 내가 세법 모르면 어떡해요? 세금을 못 내잖아. 맞죠? 그러니까 세법을 알아야지. 회계하려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시겠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회계는 그냥 막구예요. 그냥 가계부 적는 거라고. 그러니까 엄청 어렵거나 그런 게 아니겠지. 왜냐면 그 작은 회사면, 특히 작은 회사면은 맨날 거의 똑같은 거래만 해요. 저도 친구 거 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맨날 계정과목 똑같아요. 그냥 직원 월급 주고 뭐 수익 들어오면 받고 그 별로 없거든요. 재료비 몇 개 쓰고 그 단조롭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클수록 복잡해지겠지. 뭐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 지출 때문에 세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되고, 회계 처리하려면 세법도 알아야 되는데 난 둘 다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세무사, 회계사 찾아가서 돈 주고 맡겨야죠. 그러니까 회계사, 세무사가 할 수 있는 게 세무대리인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법계 변호사. 돈만 주면 내 편. 자, 돈 드릴 테니까 제 대신에 세금 납부 좀 해주세요. 그런 느낌인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을 알아야 이제 부가가치세를 배우면 이 메인 매출령표. 그리고 지금은 좀 안 배워서 뭐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증빙도 같이 이제 배우게 되어 있대. 부가가치세 때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그러니까 보통 부가가치세가 있고 증빙이 있는 거래를 메인 매출령표에 써요. 그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게 아닌 거래들 있죠. 그걸 일반전표에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있냐면 직원들 월급 주는 거. 직원 월급 주는 게 뭐 물건 사고 파는 거 아니죠. 그럼 일반전표.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있었지? 현금 감조. 현금이 안 맞네? 매입도 아니고 매출도 아니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래들만 나오는 거지 지금. 근데 그럼 여기서 매출이 절대 안 나오는 거냐? 사실 이 24번 문제는 물건을 판 게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상황 파악이 제일 중요하죠. 매출 거래처인 희망기계의 외상 매출금 650만 원. 딱 여기까지 생각해 볼게요. 매출 거래처라 써 있죠. 그럼 우리는 이 희망기계라는 애한테 상품이든 제품이든 이걸 팝니다. 맞죠? 매출 거래처니까. 그럼 내가 이거를 외상 매출금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죠. 그럼 나는 이 물건을 팔았던 적이 있지. 얘한테 줬지, 희망기계한테. 그래서 희망기계야 650만 원 꼭 줘. 이 말을 한 상태예요 지금. 맞죠? 근데 얘가 검수를 끝내고 저 검수 다 했어요. 어음 드릴게요.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러면 어음을 받았죠. 이렇게 생긴 걸. 요 상황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생겼을 때 회계 처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품 매출. 자, 새로운 계정 과목이 등장했습니다. 제품 매출. 제가 제품이랑 제품 매출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품은 자산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제품. 근데 제품 매출은 이 물건을 파는 행위. 그러니까 그게 상태인지 행위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제품은 상태고 제품 매출은 행위죠. 그럼 이 행위를 하면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650만 원이잖아요. 물건을 판 거죠. 그러면 원래는 이 650만 원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맞죠? 근데 우리 지금은 그걸 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없는 생각 치고 있어요 실제로는. 근데 써들 수는 있는데 안 배웠으니까 그냥 그런다 합시다. 650만 원 이렇게 650을 팔았었어요. 물건을 딱 보냈는데 내가 그거 확인하고 어음 보내드릴게요 라고 말을 했으니까 우리는 외상매출금이라고 적어놨겠죠. 이런 느낌의 회계 처리가 있었어요. 이 상황은 이해되시죠?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 그럼 외상매출금은 뭐죠? 자산이죠? 미수니까. 자, 그리고 얘는 어디 적겠어요? 일반전표, 메인매출전표. 메인매출전표에 적겠죠. 매출을 쓰니까요. 맞죠? 근데 부가세는 지금 없는 셈치고. 그럼 이건 이미 메인매출전표에 적어놨겠죠. 이미 해놨겠죠.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이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얘가 검수 끝났으니까 어음을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외상매출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맞죠? 외상매출금이 사라집니다. 자산의 감소. 그러니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때 외상매출금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원래대로라면은 돈이 들어오면 딱 좋아요. 그 뭐 보통 예금 650만 원. 근데 이게 받을 어음이라는 매출채권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받을 어음 650만 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얘는 메인 매출 전표에 썼겠죠? 근데 얘는 우리가 지금 신경 쓸 필요는 없죠. 이미 돼 있으니까. 이미 지금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때 이 외상 매출금을 받으러옴으로 바꿔주기만 하는 거죠. 이게 물건을 새로 판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메인 매출 전표가 아니지. 일반 전표죠. 맞아요? 후속 조치잖아요. 내가 물건을 또 판 겁니까? 아니죠. 좀 돈도 안 받았어. 그냥 얘는 그냥 일반 전표. 이름만 바꿔주잖아요. 매입 매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지. 자, 일단 왁구는 이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외상 매출금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제품 매출에 대해서 받으러옴이 생긴 상태로 끝난 거죠,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둘이 날아가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이걸 또 생각해 볼게요. 제가 저번에 표 그려드린 거 있잖아요. 제품 매출, 상품 매출 두 개 나와야 외상 매출금 받으러옴이 나올 수 있다 했죠. 그럼 혹시 지금 이거 외상 매출금이 받으러옴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요거는 제품 매출, 상품 매출이 아니니까 혹시 이게 미수금인가요? 그럴 것 같기도 하나요? 지금 외상 매출금 왜 생겼어요?
뿌리를 찾아봐요. 뿌리. 왜 생겼어? 얘 때문 아니에요? 얘 때문에 얘 생긴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얘 때문에 외상매출금이 생겼고 이 외상매출금이 바드로움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이 바드로움은 결과적으로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얘 때문에 생긴 거잖아. 맞죠? 이렇게 생각할 줄 아셔야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제품 매출, 상품 매출 아니니까 미수금 아닌가요? 이러면 안 돼요. 근본을 알아야죠. 근본. 그 누구 때문에 지금 어음을 받고 있는지. 그럼 만약에 여기서 그 말을 좀 살짝 바꾸면은 매출거래처가 아니라 매출거래처일 수도 있는데 제품이 아니라 뭐 타던 차를 팔았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타던 차를 팔고 미수금으로 돼 있던 뭐 어쩌고 저쩌고에 대해서 전자금을 받았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계정과목이 미수금이죠. 어음 받아도 미수금이죠. 그렇게 많이 틀린다 했죠. 근데 딱 봐도 그렇게 틀릴 것 같죠. 네. 계속 틀려요. 효자 상품이지 그게. 내면 틀리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답이 이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물건을 팔고 흔하진 않은데 돈을 바로 받을 수도 있긴 있겠죠. 정말 흔하지 않은데요. 그럼 만약에 내가 650만 원 거래처한테 팔고 보통 예금을 받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보통 예금 650만 원 딱 들어와요. 그러면 거래 끝나죠. 거래가 끝나죠. 끝난다는 말은 이 거래에 대해서는 얘랑 이야기할 게 없다는 소리죠. 자, 근데 외상매출금은 어때요? 지금 나 얘랑 이 거래에 대해서 할 말 없나요, 이제? 할 말 있죠? 지금 누가 아쉬워요? 내가 아쉽지. 야, 너 650 언제 줄 거야? 언제 줄 거야? 맨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외상 준 데가 한두 군 될까? 얘만 외상 줬겠어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름 적어놔야지. 그러니까 보통 예금이면 이름을 적을 필요가 있나요? 끝났잖아요, 얘랑.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근마켓 이제 하면 보통 현금 주죠? 제가 당근마켓 온도가 40도까지 갔었어요. 제가 그 만족도 100%거든요. 싸게 팔아가지고 다 갖다 주고. 그럼 뭐 그렇게 했을 때 돈을 바로 주잖아요. 그럼 나 이 사람 볼 일 없지 이제. 맞죠? 그러니까 난 이 사람 이름 몰라도 되죠. 근데 이 사람이 10,000원이 부족하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 휴대폰 번호 뭐예요? 이름 뭐예요? 할 수 있지. 신분증 맡기고 가세요. 할 수 있잖아요. 안 끝났으니까 거래가. 이해돼요? 그러니까 보통 예금 들어오면은 이 보통 예금을 누구한테 받았는지 안 쓰겠지. 끝났으니까. 근데 얘가 다음 달에 드릴게요 하면 야, 너 이름 뭐야? 하겠죠. 돈을 못 받았으니까 거래처를 쓰죠. 그러니까 여기에 희망기계 이렇게 붙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거래처 때문에 또 많이 틀려요. 거래처 때문에. 그 저번에 수업 들었던 분이 그 시험을 봤는데 그 부분 점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것만 있으면 합격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 1점만 줘도 합격할 것 같다고.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그 메인 매출 점표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상대방 이름을 적어요. 매입 매출은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맞죠? 내가 물건을 샀어. 그럼 판 놈 이름. 그럼 내가 물건을 팔았어. 그럼 산 놈 이름. 이렇게 적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좀 추적할 수도 있고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월급 줬어요, 직원한테. 그럼 뭐 그냥 월급 준 거지 거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거래처가 없지.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매입과 매출은 아니죠. 아니잖아요. 근데 외상 매출금이 사라지고 바드러움이 다시 생기는 과정이죠. 그러면 희망기계에 대한 외상 매출금은 사라지죠. 그럼 얘도 또 없애줘야지. 맞죠?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쓴 거고 지워준 거고. 그러니까 이제 너한테 외상 매출금은 없어 이 말이에요. 대신 너한테 받을 어음이 생겼다. 그럼 여기에 또 써줘야지. 거래처는 그냥 아무렇게나 쓰시면 돼요. 어차피 입력할 때 칸이 따로 있으니까.
그냥 지금은 아무렇게나 쓰시면 되는데 잘 보이게 그냥 빨간색으로 쓴 겁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메인 매출점표는 거래처가 반드시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메인 매출점표는 거래처 이슈가 없지. 그냥 적으면 되니까 야 너 이건 뭐야 해서 그냥 적으면 돼요. 근데 일반 점표는 거래처를 안 적을 때도 있죠. 적을 때도 있죠. 그러니까 언제 적는지를 알아야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반 점표가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래처 때문에 많이 틀려요. 그럼 또 누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거래처 다 적으면 안 되나요? 다 안 적으면 안 되나요? 적어야 될 때만 적어야 돼요. 너무 당연한 말인데 그러니까 다 그렇지만 정답 아니면 오답 아닙니까? 그쵸? 정답을 그럼 왜 만들어놨어요? 이게 아니면 오답이니까. 그러면 거래처를 써야 되는데 안 쓰면 오답이죠. 안 써야 되는데 써도 오답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거래처까지만 좀 소개해드리고 쉬겠습니다. 거래처 요거는 좀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치 뭐 영상을 다 찾아보기도 좀 제가 그 나중에 그 그냥 공부하면서 재공부하면서 쉬는 날 뭐 하루씩 하면 이게 그 이렇게 그냥 찍는 거잖아요 수업을. 근데 제 책상 앉아가지고 그냥 그 제 책상을 딱 찍어서 딱 주제 하나씩 올릴 생각이거든요. 시간 관계없이. 그래도 안 보실 거죠? 네, 뭐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지. 다른 구독자 모아야지. 네. 여러분 알아요. 네. 여러분의 절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래처를 언제 쓰느냐? 자, 세 가지로 분류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절대 쓰지 말아야 되는 거. 절대 쓰지 말아야 하는 거. 수익, 비용. 수익이랑 비용은 절대로 안 씁니다. 자, 좀 강조를 하자면 제가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정말 싫어합니다.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정말 싫어해요. 왜냐면 모든 일엔 조건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질문하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이런 상황에 무조건 이런가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단순화시킬 수가 없죠. 아니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런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열려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강조할 때 씁니다. 무조건.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수익 비용이 나오면 무조건 거래처를 안 씁니다. 절대로 안 쓴다는 소리입니다. 예외 없나요? 없을 때만 씁니다. 전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조건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수익과 비용은 제가 처음에 그랬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있을 때 자산 빼고 나머지는 다 관념이다. 생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갑에 10만 원이 있어요. 팩트죠 이거 자산. 근데 사실 이 중에 3만 원은 철수한테 빌린 거예요. 그럼 내 머릿속에만 이 10만 원 중 3만 원은 철수한테 갚아야 되지. 그럼 여기 뭐 철수 써 있습니까? 3만 원에? 안 써 있죠. 그러니까 그 부채는 내가 만들어낸 거라고 그냥. 맞죠? 관념. 그럼 수익과 비용도 관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퇴근을 딱 하고 집에 가면서 오늘 몇만 원 벌었다 이렇게 딱 생각을 했죠. 그럼 그 대상이 누구야? 없잖아요. 그냥 오늘 얼마 벌었네 끝이죠. 대상이 없어.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죠. 내가 이게 혹시 사장한테 생긴 채권인가요? 그건 아니지. 약속한 건 아닌데 나 혼자 기분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처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수익과 비용은 거래처가 절대 없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솔직히 헷갈릴 게 확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파란색 다 적어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봐봐요. 이거 분명 헷갈린다. 제품 매출, 외상 매출금 있죠. 그럼 이거를 쟤한테 판 거니까 여기다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여기 있죠. 안 쓴다고. 그러니까 순서가 이거예요. 내가 얘한테 650을 딱 쏴줘요. 그럼 그때 머릿속으로 아싸 650만 원 벌었다. 이 생각이 대상이 있어요? 없지. 그냥 난 650을 번 거지 그냥. 그래 기분이 좋다고요 일단. 맞죠?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이 좋은 기분은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팔았다 이걸로 끝나는 거거든. 근데 야 너 이름이 뭐지? 희망기계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다리가 딱딱 맞아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암기는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면 안 헷갈리겠죠. 수익과 비용은 대상이 없으니까 거래처를 안 쓴다 그랬지. 그럼 절대 안 쓰면 되죠. 자, 안 씁니다. 절대 수익과 비용. 그러니까 안 쓰는 걸 제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원래 쓰는 것만 말하면 되잖아. 근데 완벽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건 좀 회계 용어는 아닌데 받은 거랑 준 거, 받은 것, 준 것. 그러니까 받은 거, 준 거. 그러니까 요거는 결제수단 말이에요. 결제수단. 결제수단 하면 돈, 현금, 보통예금 뭐 이런 거 있죠. 현금, 보통예금 이런 것들. 내가 받았어요. 650만 원어치 물건 주고 그냥 믿으니까 계좌이체 바로 해드릴게요 할 수 있죠? 그럼 돈 받았죠? 어떻게 해요? 받았죠? 그럼 내가 얘 이름 알아야 되나? 거래 끝났죠? 그럼 안 쓰지. 받았으니까. 그럼 내가 물건을 샀어요. 자, 물건 오자마자 그냥 계좌이체 해드릴게요 줬죠? 그럼 나도 제 이름 몰라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상을 해도 내가 물건을 사고 돈을 아직 안 줬다고 할게요. 그래도 난 저 사람 이름 알아야 되죠. 줘야 되니까. 쌩깔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써도 되네. 이해되셨죠? 이유가 없잖아요. 쓸 이유가. 그럼 얘네들을 다 걸으면 솔직히 이제 답이 나오는데 그래도 확실히. 그러니까 사실 3번이 답이죠. 3번이 답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 3번만 하면은 이제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1, 2번을 서브로 까는 거예요. 3번은 받을 거가 되겠지. 줄 거. 역시 결제수단이죠. 얘만 쓰면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공부하는 거 알려드렸죠. 이것만 백날 외워봐라. 적용이 안 돼요. 대입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수익엔 거래처를 안 쓰지? 수익 비용 안 쓴다 그랬구나. 보통예금들은 왜 안 쓰지? 받았으니까. 외상매출금은 받을 거니까 쓰는구나. 제가 이거 3번만 알려주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한 시험 이제 한 2, 3일 전에나 한번 영상 볼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거 뭐였더라? 거래처 언제 쓰더라? 이럴 거 아니에요. 이거 받을 거 줄 거 이랬어. 받을 거 줄 거. 그럼 이거 보고 여기다 써야겠다 이래요. 100%야. 지금은 절대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공부를 안 하면 까먹으니까. 그럼 그때 이게 있으면은 수익은 안 쓴다 그랬지. 안전장치가 되지. 근데 3번만 하면은 이거 받을 건데 여기다 쓰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한테 물어봐. 왜 제품 매출엔 거래처 안 적어요? 왜?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영상 찍고 있다 그랬죠? 네, 찾아서 보세요 이러고 있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거래처는 일반 점포만 해당이 된다 그랬죠? 이것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메인 매출 점표 푸는데 또 거래처 뭐 쓰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누구한테 팔았다 누구한테 샀다라고 말을 할 건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저 희망기계한테 돈을 받았을 수도 있고 어음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오늘 보통예금으로 받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외상매출금이 사라지는 건 맞죠? 얘는 그냥 채권이니까. 그리고 보통예금이 입금이 됐어요. 자, 그럼 돈이 들어왔죠. 그럼 난 얘 이름 관심 없어요. 끝났으니까. 이 거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받은 거에는 안 쓰고. 근데 어음을 받았다는 소리는 어음만 받아놓고 돈을 아직 못 받았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얘는 받을 거니까 거래처를 쓴다 이렇게 가는 거지. 이 상황으로도 이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자체를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왜 이렇게 되는지 접목을 시키면서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해놓고 좀 쉬다가 10분 쉬고 또